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의 의미라는 주제로 동거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결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시작하면은 어떤 걸 이야기하죠? 뭐 결혼의 역사, 19세기 중엽까지는 일부 일처제가 예로부터 변함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저도 학문적인 이런 것보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실질적인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죠.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결혼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죠? 신혼여행, 혼수, 시댁, 명절, 압박, 육아, 책임. 결혼 전에는 사랑, 애인, 연애 되게 밝았던 단어들이 급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느낌일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한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문 연구보다는 삶을 연구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자, 결혼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는 여전히 많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요즘 갈수록 결혼을 왜 하나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왜 하지? 결혼을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크게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 어때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전문직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하지만 무겁지 않게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 결혼 왜 하나요? 이 질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몇몇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람이 사귀면 사귀는 건 이해해요. 서로 좋아해서 만나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떡해요? 저는 고등학생 남학생인데 제가 아직 진짜 사랑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한평생을 같은 사람과 살면서 늙어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굉장히 성숙하죠. 이 친구는 굉장히 나중에 좋은 뭔가 연애도 하고 좋은 남녀 간의 관계를 만들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요. 애인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지만 두 사람 다 결혼할 생각은 없고 헤어질 때 서로 뭔가 이제 마음이 맞지 않게 된다면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동거 생활을 몇 년씩 해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아래에 링크된 기사가 있는데요. 주소로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돈이 있고 애인이 있는데 왜 결혼을 해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거부하는 거, 사실 남녀 간의 사랑 자체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혼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 남녀의 사랑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남녀의 사랑은 변한다. 부부처럼 살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쿨하게 보내줄 수 있다. 쿨하다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쿨하다는 말 어감 참 좋은데요. 이 시점에서 쿨하다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쿨한 사랑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쿨한 사랑. 서로 좋아하다가 누군가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아프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감정이 없는 사람인 척 그냥 헤어지는 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떠날 때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보내주고 나 또한 마음이 아프지만 또 나도 마음이 변하면 새로운 설레임, 떨림을 찾아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거? 이런 게 쿨한 사랑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우린 정말 그런 쿨한 사랑 하고 싶은 건가요? 맞나요? 우리는 사랑에게 참 미안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도 제가 원하는 그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죠. 쿨한 관계,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거부하든 보류하든 우선은 결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뭐죠? 바로 동거죠.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동거하는 사람들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 동거 열풍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동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기사 뭐 제목만 봐도 동거가 대세다. 동거와 뭐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지 저출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뭐 이런 주제의 기사도 있었어요. 참 충격적인 제목이었어요. 동거와 혼외 출산을 막아서 저출산을 극복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데 많이 늘고 있죠. 동거와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저출산을 극복한다. 애는 누가 키운다는 겁니까?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저는 혹소리가 절로 났어요. 무조건 출산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 인격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까요?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관계, 아이들을 낳고 기른다. 제가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쉬운 것도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이란 제도가 없어도 가정을 지킬 의지와 사랑이 있는 부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흔한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은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 인내심, 기울이죠. 저도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거라는 것, 서로의 사랑에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동거 남녀의 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프로그램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은 동거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죠. 뭐 예전에 뭐 옥탑방 고양이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요즘 연극으로 대학교 무대에서 연극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굉장한 환상을 심어줘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 결혼이라는 거 왠지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의 관계니까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쉬운 방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즐거운 환상을 심어줍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대학생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동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성 친구와의 동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요즘 거의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 50% 정도는 동거할 수 있다. 그리고 50% 정도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보통 남성이 조금 더 많아요. 찬성한다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자, 그리고 나머지 조금의 비율은 별 생각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반수 이상이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의 통계이고요. 지금 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동거를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에게 찬성의 이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로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한 60% 정도가 결혼 전에 서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굉장히 당연한 말 같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해봐야 후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데이트 비용, 생활비,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유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일에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도 역시. 하지만 이게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관계인가요? 당장 편하기 위해서, 당장 감정에 충실하기 위한 건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남자 고등학생 대상으로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동거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추세인데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동거를 몇 년씩 했다. 어떨 것 같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해본 친구마저도. 사실 동거라는 게 결혼만 하지 않았지 부부 생활과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정말 이런 성에 대한 문화에 무조건 관대해지는 게 좋을까요? 뭐든지 다 괜찮아. 다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은 걸까요? 앞에서 우리가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관대해지는 문화. 사실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형제, 자매 모두 이런 상황에서
자, 성이라는 거에 자유롭고 쉽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동거를 서로 몇 년씩 해본다면 괜찮은 걸까요?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이런 식의 성의 자유와 사랑의 자유가 우리가 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일까요? 점점 이런 문화가 정착돼서 남녀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건지 저는 많은 경우 쉬운 게 맞는 거다라는 말 진짜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걸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고민해 볼 때 우리가 도움을 줄 또 다른 통계가 뭐냐면 영국에서 결혼한 가정과 동거 가정을 비교했을 때 통계를 냈는데요. 자, 생활의 질이 동거 가정이 더 낫다고 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 동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대요. 또 아이들의 비행률이 높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어때요? 동거라 하면은 아이들이 봤을 때도 부모님이 결혼하는 부모님들에 비해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 확률이 많다라는 거,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라면 알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모님이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의 비행률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생활의 질이 낮은 이유는 또 이래요. 우리가 결혼했을 경우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잖아요. 가정 생활을 위해서 뭐 돈은 이렇게 사용하고 경제적으로도 계획을 짜요. 근데 동거 생활은 어때요? 너는 너고 나는 나죠.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자, 또 이런 통계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법적인 차이가 전혀 없대요. 동거 커플이나 결혼한 커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국에서 얘기했던 생활의 질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들의 비행률이 높다라는 이 내용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물론 이 두 나라의 통계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고요. 법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동거 가정과 결혼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가정에 부여하는 중요성, 책임감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도 개입할 수도 없나요? 성이라는 것이 정말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나요? 성이라는 것,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가 없어요. 자, 앞에 링크를 또 남길 텐데요. 세계일보 기사 중에 해외 논단, 동거는 잘못된 모험이다 라는 주제의 기사에서 미국의 유명한 여성 문제 전문가인 제니스 쇼 클라우스의 동거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을 거고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참, 동거를 하는 경향이 개인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쳐서 문화의 변화까지 초래를 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때요?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고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성관계, 섹스라는 거 놀이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통계를 하나 들었는데요. 동거 남녀 가운데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나는 비율 10%에 불과하대요. 아까 앞에 통계랑 굉장히 비슷하게 맥을 함께 하는데요. 동거를 한다고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날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많은 동거 커플이 결혼할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거를 한 커플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결혼에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않거나. 자, 결혼에 성공했을 경우 동거까지 하고 우리가 잘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이혼율이 높아요. 의아하죠? 동거를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근데 안 맞으니까 헤어졌어. 이럴 경우 서로에게 큰 상처가 남겠죠. 결혼을 전제로 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한두 달이 아닐 거예요. 최소한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동거 생활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동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이제 미국에서도 1970년대 동거자들이 동거를 하고 나서 결혼으로 꼴이 나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됐다면 그 후에 통계를 봤을 때는 점점 동거가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점점 낮아진다고 해요. 그 비율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가치관을 잡는데 이런 통계들을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사용한다면은 좀 더 아이들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